안녕하세요, 한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어떻게 플래너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플래너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근질근질 하셨나요? 부디 그러셨어야 될 텐데요. 물론 제 영상에 플래너가 자주 등장해서 어떻게 쓰는 건지 대충은 감이 오실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플래너 쓰는 법 별로 어려운 건 없지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제대로 정리해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우선 플래너 작성은 크게 4가지 단계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목표, 사후 기록, 피드백, 적정 목표 수정입니다. 목표는 하루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을 적는 건데요. 전날 저녁에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쓰셔도 좋습니다. 저는 중요도 순으로 목표 쓰기를 합니다. IBD 메서드라는 방법인데요.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 오늘 안에 꼭 끝내야 되는 일 순서로 3가지에서 6가지 정도를 정합니다. 6가지도 많아요. 6가지 이상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중요도 1번부터 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1번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2번은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덜 중요한 일이 조금 더 재밌을 때가 많기 때문인데요. 또 중요한 일은 하기 싫은 일일 때가 많고요. 그래서 원칙이 필요한 겁니다. 중요도 1번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2번을 시작하지 말자고요. 물론 저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많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재미가 없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한 일을 자꾸 회피하고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고 저녁에 반성할 때 반성 요인 1위가 이 중요도 순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목표를 적었다면 이제 하루를 살면서 매 시간마다 플래너에다가 직전 1시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합니다. 매 정각마다 쓰는 건데요. 사실 하루를 살면서 또 일을 하면서 딱딱 정각마다 플래너를 펼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정각 단위로 하지도 않죠.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하루 종일 1~2시간 간격으로 내가 직전 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나, 어떻게 살고 있었나를 모니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 플래너를 쓰는 이유고요. 왜 1~2시간마다 이 짓을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자율주행 모드를 끄는 것과 관련해서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직전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마다 플래너를 꺼내기가 어렵다면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나와의 채팅창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띡 보내면 시간도 같이 뜨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렇게 채팅창에 보내놓은 다음에 저녁에 몰아서 플래너에 옮겨 적기도 합니다. 피드백은 자기 전 저녁 시간에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플래너 맨 아래쪽에 있는 공백란에다가 적습니다. 보통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적는데요. 사실 피드백을 따로 적지 않아도 매 시간마다 한 일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미니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을 칠하는데요. 형광펜마다 분류가 다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노란색은 전공 공부, 빨간색은 동물병원 업무, 파란색은 자기개발, 분홍색은 컨텐츠 크리에이팅, 녹색의 경우에는 휴식,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다 매겨놨는데요. 이렇게 매겨놓은 이유는 한 주간의 플래너를 쭉 훑어봤을 때 색깔로 직관적으로 내가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을 많이 했고 자기 개발에는 조금 소홀했구나, 이번 주에는 컨텐츠 크리에이팅만 많이 했고 휴식 시간은 적었구나 라든지 또 회색이 많으면 이번 주에는 시간 낭비를 많이 했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반성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색깔을 칠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서 넘어가셔도 괜찮고 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목표 수정입니다. 오늘 내가 세운 목표가 초과 달성이었는지 아니면 미달이었는지를 보시고 내일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금 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해서 항상 미달일 때가 많은데요. 목표는 항상 수정하라고 있는 것이고 똑같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다 보면 이런저런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목표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표는 있어야지 방향 설정이 되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지 100% 다 달성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자체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플래너를 쓰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생각보다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흘려보내는 시간들을 플래너를 통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이 시간에 어떤 생산적인 다른 활동들을 더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고 실제로 생산적인 일들로 이 빈칸들을 한번 채워보세요.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정말로 시간이 없는지 플래너를 한 달만 써보세요. 저는 하는 일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시간은 점점 더 생기는 기이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책 프로페셔널의 조건에도 보면 사용한 모든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데서 시간 관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혼자 하시기가 힘드시다면 제 채널 구독하시고 매번 올라오는 제 플래너 관련 영상들 열심히 챙겨보시고요. 그래도 혼자 하기가 힘드시다면 매달 말에 모집하고 있는 플래너 같이 쓰기 모임, 매일매일 플래너 쓰기 모임에 가입하셔서 다른 분들과 같이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플래너 쓰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